예진은 안전구역을 벗어난 서핑 수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여기서 군대놀이 하는 거야? 해병대에서 쫓겨나서 여기 와서 생쇼하는 건가? 남자가 예진의 빨간 해병대 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안전규정 위반입니다. 이 구역은 오늘 수영 금지예요. 야, 저 모자 좀 봐. 진짜 군인인 줄 알았네. 다른 건달이 조롱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가 저런 거 쓰니까 더 웃기네.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예진의 몸을 노골적으로 살폈습니다. 근데 몸매는 진짜 좋네. 이런 몸매로 군대에서 뭐 했어? 야,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 너같이 몸매 좋은 애가 서빙하면 장사 잘 될 텐데. 다른 건달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예진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당신들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를 떠나주세요. 이런 거 쓰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웃겨. 근데 진짜 예쁘네. 저녁에 같이 한잔할래? 건달들의 모욕에 맞서는 예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는 순간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비명소리.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 예진이 이 무례한 건달들에게 어떤 반격을 보여줄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예진은 발 아래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해운대의 짙은 바다 내음이 그녀의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5년간의 해병대 특수부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고향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근육질의 몸매는 그녀가 겪었던 고된 시간을 증명했습니다. 눈빛은 예리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첫 출근이라 떨리네요. 속으로 중얼거린 예진은 거울 앞에서 해병대 시절 늘 착용하던 빨간색 해병대 모자를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모자는 그녀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구조요원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쓴 모습을 확인하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해수욕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저기 정구조요원님? 우리는 공식 모자가 있는데. 선임 구조요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예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더 편해요. 해병대 정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구조탑에 올라선 예진은 습관적으로 해변을 스캔했습니다. 군대에서 익힌 관찰력으로 바다의 조류, 수영하는 사람들의 위치, 잠재적 위험 요소까지 머릿속에 그려 넣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태양이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해변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예진은 잠시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살려주세요.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려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구조요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예진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어요. 빨간 해병대 모자가 모래사장에 떨어졌습니다. 예진의 강인한 몸이 물을 가르며 전진했어요. 해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조류가 거세요. 돌아오세요. 선임 구조요원이 확성기로 외쳤지만 예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순간 군 시절의 훈련이 온몸으로 되살아났어요. 해병대에서 배운 특수 수영 기술을 사용하여 빠르게 소년에게 접근했습니다. 소년은 이미 물을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눈빛이 흐릿했고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소년을 한 팔로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다른 팔로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해변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점점 더 거세졌어요. 예상치 못한 이한류가 그들을 다시 바다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근육이 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진의 표정은 변함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안류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빠져나오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안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폐가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년의 몸이 무거웠지만 그녀의 의지는 더 강했습니다.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을 때 예진은 즉시 소년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소년이 기침하며 물을 토해내고 의식을 되찾자 해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해요.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한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예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바다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해변 한쪽에서 자신을 주시하는 무리를 발견했어요.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 그들의 눈빛에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진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한데. 응급처치팀이 도착하자 예진은 소년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탈진한 몸을 일으켜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구조대 건물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모래사장에 떨어진 빨간 해병대 모자를 주었습니다. 모자를 다시 쓰자 안정감이 돌아왔어요. 마치 갑옷을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조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진은 다시 한번 해변을 살폈어요. 검은 선글라스의 남자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불편한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평화로운 해운대는 이제 낯선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예진은 이곳에서 무언가 이권과 갈등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경계심이 깊게 자리 잡았어요. 해병대에서의 전투는 끝났지만 여기서의 싸움은 이제 시작인가 봐요. 그녀는 다시 한번 빨간 모자를 단단히 고쳐 쓰고 구조탑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오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무더위에 지친 관광객들로 넘쳐났어요. 예진은 구조탑 위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해변을 감시했습니다. 그녀의 빨간색 해병대 모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그녀의 상징이 되었고 일부 관광객들은 이미 그녀를 빨간 모자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진 씨, 교대할 시간이에요. 동료 구조요원 소라가 구조탑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예진은 쌍안경으로 해변 오른쪽 끝을 계속 주시하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저쪽 구역이 좀 걱정돼서요. 그곳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안전선을 넘어 서핑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진의 눈썹이 찡그려졌어요. 직감이 위험을 알렸습니다. 결국 예진은 직접 현장으로 향했어요. 구조탑에서 내려와 뜨거운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그녀는 여러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빨간 해병대 모자와 구조요원 레시가드 차림에 그녀는 확실히 눈에 띄는 존재였어요. 서핑 교실에 다가가자 예진은 초보자들이 위험한 조류가 있는 구역에서 수업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남자가 수업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는 예진을 보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구역은 오늘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셔야 해요. 예진이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공식 서핑 강사가 있는 전문 수업이니까 괜찮아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예진의 가슴속에서 짜증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안전 규정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이 구역에는 위험한 조류가 있어요. 이때 해변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은 고급 선글라스를 쓰고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문제 있어? 그가 예진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어요. 안전 규정 위반입니다. 이 구역은 오늘 수영 금지예요.
예진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남자는 예진의 빨간 해병대 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군대놀이 하는 거야? 해병대에서 쫓겨나서 여기 와서 생쇼하는 거냐? 예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녀는 전문가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모욕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안전은 제 책임이에요.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 주세요. 예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변의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 저 모자 좀 봐. 진짜 군인인 줄 알았네. 다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예진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여자가 저런 거 쓰니까 더 웃기네. 예진의 손이 작게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와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예진의 몸매를 노골적으로 살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몸매는 진짜 좋네. 이런 몸매로 군대에서 뭐 했어? 남자들 상대해주는 일이었어? 그의 낮은 웃음소리에 예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욕감과 분노가 그녀의 가슴을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야,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 너같이 몸매 좋은 애가 서빙하면 장사 잘 될 텐데.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예진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를 떠나주세요. 아니면 해양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예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와이안 셔츠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어 예진의 해병대 모자를 잡아챘습니다. 이런 거 쓰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웃겨. 군대에서 좀 있다고 진짜 영웅인 줄 알고. 예진은 모자를 되찾으려 했지만 남자가 그것을 동료들에게 던졌어요. 그들은 모자를 돌려가며 장난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 모자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돌려주세요. 예진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가 번뜩였어요. 군대에서는 안 가르쳐줬나? 여기서는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와이안 셔츠 남자가 얼굴을 예진의 바로 앞에 들이미며 말했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근데 진짜 예쁘네. 저녁에 같이 한잔할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 순간 해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바다로 향했습니다. 서핑 수업 중이던 한 초보자가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예진은 즉시 하와이안 셔츠 남자를 밀치고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모자 없이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며 예진은 모든 모욕과 분노를 잊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구조에만 집중할 때였어요. 예진이 빠르게 서퍼를 구조하는 동안 해변에 모인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와이안 셔츠 남자조차 잠시 말을 잃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예진이 구조된 서퍼와 함께 해변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구조된 서퍼가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받는 것을 확인한 후 예진은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하와이안 셔츠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왜 안전규칙이 중요한지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성희롱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와이안 셔츠 남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예진의 해병대 모자를 조용히 그녀에게 돌려줬습니다. 예진은 모자를 받아 다시 쓰고 구조요원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와이안 셔츠 남자와 그의 무리는 묵묵히 서핑 수업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변의 관광객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졌고 빨간 모자 누나의 용기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가
해운대 일대에 퍼져나갔어요. 예진은 구조탑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충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해병대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진은 해운대 해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산시의 대규모 해양관광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운대 해변의 상당 부분을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죠. 예진의 눈썹이 찡그려졌어요.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제한이라는 문제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다 태우의 짓이야? 예진은 중얼거렸어요. 지난 몇 주간 그녀는 하와이안 셔츠를 입었던 남자가 강태우라는 인물이며 파도해라는 지역 조직의 리더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해변가 레스토랑과 서핑숍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지만 뒤로는 불법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예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구조 요원님 맞죠? 청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은 주변을 살피고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강민우예요. 강태우의 동생이죠. 예진의 눈이 커졌어요. 마음속에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태우의 동생이라니. 이것은 함정일까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예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민우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제 형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해운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경쟁 업체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예진은 말없이 민우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예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를 믿어야 할까? 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죠?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형에게 맞서는 것을 봤어요. 모두가 형을 두려워하는데 당신은 달랐죠. 그리고 전 더 이상 형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지켜볼 수 없어요. 예진은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그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교묘한 덫일까? 그녀의 직감은 민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민우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의 컴퓨터에서 복사했어요. 정치인들과의 거래 내역, 협박 이메일,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예진은 USB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은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걸 왜 경찰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민우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지역 경찰 중 일부는 형의 주머니 속에 있어요. 제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예진은 민우의 도움으로 태우의 불법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예진은 해양경찰 소속인 옛 군대 선배 도진에게 연락했어요. 도진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진은 민우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태우는 이미 동생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형의 사무실에서 추가 증거를 찾던 중 태우에게 발각되었어요. 내 동생이 스파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군. 태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형, 제발 이제 그만해. 이건 잘못된 거야. 태우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어요. 그는 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날 밤 민우는 심하게 구타당했어요. 태우의 부하들이 그를 어두운 골목에 버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어요. 예진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가득했어요. 그녀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민우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예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가락은 차갑고 약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예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젊은 남자의 용기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태우는 분노로 가득 차 예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운대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 오상훈과 밀실 회의를 가졌어요. 그 여자가 방해되고 있어. 제거해야 해. 오상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너무 위험해. 그녀는 주목받고 있어. 빨간 모자, 누나로 이미 유명해졌단 말이야. 태우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걱정 마. 내게 계획이 있어. 태우는 예진이 근무 중인 날 일부러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해변에서 소란을 피우게 했어요. 예진이 이를 제지하러 나서자 미리 준비된 함정에 빠져 폭행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은 교묘하게 조작되었고 목격자들은 모두 매수되었어요. 예진은 구조요원 직위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변 출입이 금지되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해운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직 통보를 받은 예진은 해양안전센터를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빨간 해병대 모자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조탑에서 바다를 지킬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싸울 거야. 예진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는 도진의 비공식적인 도움으로 태우의 불법 활동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해운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진은 이제 더 큰 파도와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해병대 시절부터 그녀는 언제나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뛰어들어 극복하는 것. 그것이 예진의 방식이었어요. 짙은 구름이 해운대 하늘을 뒤덮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며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예진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변화하는 바다를 지켜보았어요. 기상청은 이미 태풍 경보를 발령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병원 침대에서 전한 정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우가 이번 주말 불법으로 개조한 보트로 특별 VIP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 보트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투자자들과 정치인들을 태우고 해운대 앞바다를 돌 예정이었죠. 예진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두드렸어요. 도진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정직 상태였지만 이대로 위험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확인했어. 우리가 조용히 처리할게. 도진의 메시지에 예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거친 파도를 보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예보보다 태풍이 빨리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TV를 켰어요.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풍 미란이 예상보다 빠르게 부산 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 앞바다에는 파고 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요. 모든 선박은 즉시 귀향하고 해변 근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태우의 보트는 이미 출항했을까? 그녀는 즉시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우의 보트가 이미 출항했어. 지금 돌아오고 있지만 태풍이 빨리 도착해서 상황이 위험해. 도진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조작전은요? 시작됐어. 하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 접근이 어려워. 예진은 창밖의 거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이 단단한 결의로 빛났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이런 상황 훈련을 받았어요. 안 돼. 너 정직 중이잖아. 예진은 이미 재킷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규칙보다 생명이 중요해요. 곧 도착할게요. 예진은 빠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몸을 흔들었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 본부에 도착하자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혜진, 여긴 어쩐 일이야? 해양안전센터 센터장 정화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제가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눈에 갈등이 어렸습니다. 당신은 정직 중이라 공식적으로 허가할 수 없어요. 예진은 창밖의 거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배에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규칙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공식 기록에는 없는 일이야. 예진은 빠르게 구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해양경찰 구조선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정말 와버렸구나. 도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바다는 제 책임이니까요. 구조선이 항구를 떠나자마자 거친 파도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빗줄기가 수평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예진은 단단히 손잡이를 붙잡고 앞을 응시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저기요. 한 대원이 외쳤어요. 멀리서 흔들리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우의 보트였어요. 예진은 망원경으로 살폈습니다. 보트는 이미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어요.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더 빨리 가요. 구조선은 온 힘을 다해 전진했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어요. 예진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늦을 수도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이 태우의 보트에 가까워졌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보트의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 시작해요. 예진은 구명조끼를 단단히 메고 구조 로프를 준비했어요. 도진과 다른 대원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보트에 접근하여 한 명씩 승객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울부짖고 파도가 배를 내리쳤습니다. 예진의 온몸이 바닷물에 젖었지만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해병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조선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2명이 더 있어요. 마지막 승객이 외쳤어요. 예진은 다시 태우의 보트를 살폈습니다. 보트가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진은 구조 로프를 단단히 메고 태우의 보트로 뛰어들었어요. 거친 파도가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강하게 헤엄쳐 보트에 도달했습니다. 한 남자가 의식을 잃고 갑판에 누워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명 있어요. 데려가세요. 예진은 의식 없는 남자를 구조대원들에게 넘겼어요. 그때 그녀는 갑자기 누군가가 바다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예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것은 태우였어요. 망설임 없이 예진은 거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를 덮쳤어요. 파도가 그녀를 밀어냈지만 그녀는 강하게 헤엄쳐 태우가 사라진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물속에서 태우를 찾아 헤매던 예진은 마침내 의식을 잃고 가라앉는 태우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초인적인 힘으로 태우를 붙잡고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 예진은 태우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는 창백했고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예진은 급히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한 손으로는 그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얼굴을 지탱했습니다. 숨 쉬어. 숨 쉬라고. 마침내 태우가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어요.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예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조보트가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예진은 마지막 힘을 모아 태우를 배로 끌어올렸어요. 그녀의 근육은 타는 듯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두 구조선 위에 있었어요. 예진은 젖은 구조복을 입은 채 바닥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모두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태우가 의식을 되찾아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를 구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예진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게 내 일이니까. 누구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게 내 임무야. 태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이 항구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즉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진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홀로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의 짠 냄새가 그녀의 영혼을 채웠어요.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위험과 구조, 그리고 끝없는 파도와의 싸움. 태풍이 지나간 해운대는 평온을 되찾았어요.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진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바라봤어요. 구조작전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진의 빨간 해병대 모자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제 그 모자는 그저 모자가 아니라 해운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역 뉴스는 태풍 속 구조작전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고 예진은 영웅으로 칭송받았어요. 동시에 태우의 불법 활동과 부산시 개발 프로젝트의 비리가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태우가 정치인들에게 준 뇌물, 협박 이메일, 불법 보트 운영에 관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어요.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진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여전히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지만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바다도 한숨 돌리는 것 같았어요. 해양안전센터로 향하는 길에 예진은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정직 처분이 취소된 후 그녀는 해운대 해양안전센터의 부센터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녀의 용기와 전문성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소라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축하해요, 부센터장님. 오늘부터 공식 첫 근무네요. 예진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도 새 직함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예쁜 리본이 달린 카드에는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와 다른 구조요원들의 선물이었어요. 예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예진은 전직 군인들을 해양 구조대로 훈련시키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군 경험을 가진 분들은 이미 규율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들의 경험을 해양 구조에 활용한다면 큰 시너지가 생길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예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오늘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태우에게 구타당한 후 그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제 완쾌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그녀는 민우를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에 있던 멍은 사라졌지만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예진을 보자 밝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예진이 물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겠어요. 민우는 형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서핑 교실을 열어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예진의 해양안전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관계를 발전시켰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들은 태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우는 불법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복역 중이었어요. 하지만 예진을 구한 행동과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감형을 받았습니다. 형이 편지를 보냈어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대요. 출소 후에는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싶다고. 예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태우의 변화가 진심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죠. 오후에 예진은 부산시 도시개발팀과 회의를 가졌어요. 부패 스캔들로 인해 해운대 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되었고 환경보호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정부 센터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새 계획이 해양 안전 측면에서 적절한가요? 새로 임명된 프로젝트 책임자가 물었어요. 예진은 진지하게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진은 조용한 해변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아직 하늘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웅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예진에게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형 해양구조단체, TV 프로그램,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그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해운대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 고향이자 내가 지켜야 할 바다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해운대의 모래, 바다, 사람들. 이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우였습니다. 그는 서핑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저녁 수영은 어떠세요? 바다가 아주 평온해요. 예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빨간 해병대 모자를 벗어 모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때로는 모자 없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좋아요. 가죠.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예진과 민우는 함께 바다로 향했어요. 그들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고 해운대의 아름다운 노을이 그들 위로 펼쳐졌습니다. 물속에서 예진은 완전한 자유를 느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소리가 흘렀습니다. 바다는 때로는 평화롭고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변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내게 해운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이곳은 내 정체성이고 내 책임이며 내 집이에요. 파도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느냐예요. 나는 이제 내 균형을 찾았어요. 물에서 나온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밝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갈등을 넘어 해운대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예진은 해변으로 돌아와 빨간 해병대 모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모래를 털어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이 해변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사명이었으니까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진은 고개를 들어 그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어요. 모든 폭풍우는 언젠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삶의 리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